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창업본점입니다. 예, 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진솔입니다. 진솔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프입니다. 네, 예. 오늘도 좀 어수선하게 시작을 했고요. 이게 매력이죠. 그런 네. 걸로. 근데 오늘은 어수선하게 시작은 했지만, 사업 계획서 부분 중에서, 굉장히 쓸데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는 다 꼭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 예, 근데 요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 즉, 자금 소요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자금 소요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멘토링 할 때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대표님들이 이 부분들은 도대체 심사 기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써야 되냐? 그런데 이걸 꼭 써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일단은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조금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 어디에도 찾아도 안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네, 멘토님들. 자금 소요 계획, 이 부분을 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걸 왜 쓴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거 좋은 내가 댓글. 먼저 그 의미를 알아야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을 받고 싶어요. 올려달라고 인상 요구를 하든 아니면 받지 않고 있던 용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을 때, 혹은 내가 결혼을 해서 집안의 내무부 장관에게 뭔가 장비를 사고 싶어서 윤허를 구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돈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주잖아요. 언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무엇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 기준은 이렇게 되니 나는 이거를 나에게 주시면 그거에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이러저러하게 채워서 메꿔서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주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소요비용 계산, 그것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좀 다른 각박하게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분들. 포인트 다 정해져 있어요. 폰트 12포인트 맑은 강조. 네. 집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네. 다른 분들은. 네. 전 제 관점에서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네. 질문을 저는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자 할 때 나 이거 어디다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리잖아요, 빌릴 때도.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도 누군가가 내 돈을 가져가서 쓸 때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빌려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 계획이 확실하잖아요. 네네. 이게 어디다 써야 될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죠.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써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네. 물론 허생전에 박부자 같은 사람은 어디다 쓸 것인지 무엇을 쓸 것인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10만 양을 주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은 그게 아니니까. 똑똑합니다. 우리 언니들. 누가 그랬다고요? 허생전에서 허생이 돈을 빌려간. 아 그래요? 빌려준 누가 빌려준 사람이 돈 아니 빌려준 변 사람이 씨 부자인데 문과 씨 출신. 부자인데 헷갈려. 문과 출신. 네. 뭐 어떠세요? 이게 두 분이 얘기를 잘 해주시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올라탄다라고 하죠.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목적이 있어요. 그럼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 사업이면 뭐예요? 어떤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화 지원을 하는데 우리 인력을 많이 충원해서 인건비를 예를 들면 80%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 인건비가 정말 개발을 위한 건지 뭘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 모든 인건비를 잡다하게 넣는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비용이 아니면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주의 깊게 보는 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항목이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사업마다 특정 목적의 사업들이 나오잖아요. 지원 사업 중에서도. 그럼 내가 그 목적에다가 쓰겠다라고 해야지 전혀 다른 데다 쓰겠다라고 하면은 사업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교정시켜줘서 사실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으면 교정시켜줘서 되지 그렇게 않을까요? 해서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심사위원들이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사업 내용은 뭘 개발을 한다고 잔뜩 써놨는데
예산은 인건비 그냥 자기는 쓰는 인건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하려는 내용하고 인건비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서류는 통과해 주는 경우는 많지만 질문을 던지죠. 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썼냐고 하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예산만 보는 것 같지만 예산을 통해서 실제로 하려는 바가 뭔지를 듣고 안 맞으면은 좋은 점수를 사업성이나 이걸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못 주는 거죠. 그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보는 건 심사 기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사업 소요 계획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게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부분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게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평가 기준에 보면 실제로 실행할 수행 능력이 있는가 혹은 구체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죠. 그런데 사업 소요 계획에 그 자금 소요 계획에 이제 쓸 때 구체적으로 내가 뭐 이 사업에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어디다 못 쓰고 어디다 못 쓰고 어디다 못 쓰고가 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 사업 이 대표자는 돈을 주면 바로 잘 쓰겠구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정리를 거죠. 잘해주시네요. 네, 맞아요. 정리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단가로 통용이 되고 있으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혹은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어느 만큼의 가격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써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 주는 거는 결국 사업자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 시장과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거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창업자가, 대표자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혹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실행 계획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구나를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미숙하시면 조금 못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좀 많이 책정하고 어떤 부분은 좀 적게 책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교정을 나중에 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정들을 하는데 근데 그 미숙한 거와 아예 생각을 안 한 거, 그 다음에 멘토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예 이렇게 진솔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 완전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점수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죠. 그 관련해서 굳이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관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예산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심사 기준에 없어요. 일관성이라는 항목이 평가는 없지만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뒤에서 돈은 딴 데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질문. 그러면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될까요?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1억, 최대 1억까지 가능한데 그럼 1억이다. 그럼 내가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써야 될까요? 자, 1억 네. 써야지. 네. 만약에 내가 너무 잘 썼어. 그리고 내 사업 케이스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평가를 해서 모든 심사위원이 나한테 1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관기관에서 모집하는 사람 뭐 30명 중에서 1등을 했다. 근데 내가 거기 자금 소요 계획에 5천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나는 그 이상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최대 맞아요. 금액 1억을 줄 수 있는데 내가 1등을 했어도 나는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차등의 그 사업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억을 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의해요. 네. 그거 맞는 얘기죠. 네. 네네. 예, 원래 이제 지원을 할 때, 보통 이제 사업 하시려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약간 민망해 하시죠. 겸손해. 너무 이걸 많이 겸손해. 쓰면 괜히 이게 보는 사람이 좀 안 좋게 너무 안 좋게 볼까봐 보지 않을까. 그거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실제 너무 사업하다 과하게 하는 게 보면은 아닐까 막 이렇게. 비용도 더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사실 모자라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래갖고 모자라죠. 요새는 모자라죠. 네, 어플리케이션 모자라요. 하나 개발하는데도 뭐 억 단위로 나오고. 네, 모자라요. 네. 그렇다면은 처음에 차라리 아예 그냥 그 지원금 해주겠다는데 딱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낫죠. 네네. 맞아요. 어차피 선정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또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하면서 조정하게 되니까 네네. 많이 쓰셔도 좋아요. 한 가지만 아마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맞춰 쓰는 거 저 동의하고요. 쓸 때 이 금액을 1억을 생각하고 의식을 하고 많이 쓰다 보면 수치가
구체적인 항목을 들으면 현실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수량이나 개월수라든지 개수가 필요해서 뭐 구입하든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사실은 1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방금 전에 제프가 얘기했다시피 돈은 실제로 더 많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해보고 나니 1억이 넘어가는 건데 오히려 지금 예산상 지금 1억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내가 얼마 더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1억을 생각하고 이제 역산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이게 아무 생각 없다가도 또 그런 건 또 특이하게 또 이게 또 잘 발견해요. 희한해. 근데 이거는 사업마다 네. 다르지 않을까요? 좀 사업마다 달라요. 다르죠. 사업마다 달라요. 1억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지원금 위주 내에서 사업 계획을 쓰라는 소요 계획을 쓰라는 이게 있고요. 그 자기 자본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까지 포함해서 그냥 써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사업마다 다릅니다. 예, 진솔이 얘기한 건 자기 자본 포함해서 쓸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거고, 근데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비 내에서 소요 계획을 써야 되는 건 그 자금 내에서 소요 계획만 쓰시면 돼요. 예, 그 관점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맞고 내가 자부담이 있던 없던 간에 네네네. 이게 쭉 비용을 쓰고 사실은 총 100%를 지원받는 사업이더라도 나는 추가로 이 돈이 들어갈 거야.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금과는 별개로 이 정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가 있으면 내 돈을 추가로 소요하는 자금이 예를 들면 1억 2천이기 때문에 2천만큼은 내 돈은 별도로 넣을 거예요라고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예산 항목 내에서는 1억에 맞추셔야죠. 고곡함과는 별개로 나는 추가로 이만큼 더 할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걸 보여주면 이제 진정성이 도움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구체성이 더 보여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앤디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쓴 비용보다. 예, 지원 기관에서 줄 때. 그래서 깎을 수는 있다. 근데 더 높일 수는 없다.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쓰세요. 예, 이게 저희의 공통된 결국에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보통의 사업비 책정 기준이 있나요? 이런 거. 보통 사업비가 사업마다 다르죠. 사업비 책정 기준이 사업마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 너무 몰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쓰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수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선정이 되면 협약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보통 사업비 책정하는 기준들이 조금 있어요. 예, 좀 팁을 주시자면. 측정 기준이 뭐죠? 내가 쓰는 기준, 내가 계산해서 쓰는 기준을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 그 항목을 얘기하는 건가? 인건비, 예, 항목이요. 임대료. 예를 들어서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대표자 좋은 인건비는 질문이네요. 보통 안 씁니다. 안 들어가죠. 예, 보통 못 써요. 대표자 인건비로는 보통 못 쓰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 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매달 나오는데 대표자 인건비로는 보통 모든 사업이 잘 안 씁니다. 잘. 자, 여러분은 그 질문자랑 대답하는 분이 바뀐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좋죠. 네. 이런 것도.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런 질문들이 막 나와요. 대표자 인건비 쓸 수 있나요? 뭐 살 수 있나요? 구입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관기관이 네네네. 그러니까 주관기관이 내놓은 그런 설명을 잘 읽어보고 맞아요, 그 사업 맞아요.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고문을 이해를 하고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겠죠. 너무 시가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참도 도달이 돼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의 이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평균적인 수준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냥 정부 지원 사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쓰는 항목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자 인건비는 보통 대부분 안 돼. 보통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신규 직원은 또 돼요. 신규 직원은 돼요. 네, 신규 직원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채용했던 직원은 또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설명하는 뭐라고 해요? 공고가 있으니까 공고 같은 거를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을 거고 아마 사용 못하는 부분이 거의 없긴 할 거예요. 대부분의 항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도박 유흥 이런 거에는 안 그런 돼요. 거 같아요. 해외 출장도 가능해요. 해외 출장 네. 이용 사업과 연관이 나눠서 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큰 것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막 이런 거는 사실은 대표자 인건비 말고는 거의 다 써요. 멘토링, 뭐 해외 출장,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 뭐 이런 거 다 써요. 여비 이런 거 다 쓰는데 그 외에 좀 작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자재 구입은 안 됩니다. 아, 그게 있어요. 임차가 가능해요. 임차 가능하고. 예, 요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임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원 기간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기자재 같은 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든 네네네네네. 전체 사업비에 뭐 20%든 30%든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기자재를 많이 쓰는 걸 일반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왜냐하면 사업 목적에 기자재가 핵심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가이드를 준 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건 맞아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뭐 사업비 뭐 관리 지침이라든지 뭐 사용 지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그 패키지 뭐 요즘 얘기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별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 관리 뭐 지침 같은 걸 읽어보시면 특허는 뭐 어떻게 사용한다,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 꼭 읽어보실 권장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가이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왔는데 신규 채용을 하는 부분은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데 이게 사업비에 꼭 필요하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추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반박을 보통 잘 하는 거예요. 근거만 명확하면.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테스트를 해야 되면 테스트를 평가를 받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기술 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넣는 거, 이런 거 하고, 기자재 비용은 많이 좀 일부 넣지 않는다. 좀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거기서 잘못 네네네. 구겨지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기준이 대략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해보면. 하나는 사업 기간 내에 써야 된다라는 네네. 거고, 또 하나는 자산화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있다라는 규제가 거. 있어요. 예. 그건 안 그리고 되죠. 자산화가 안 된다라는 거. 또 하나 뭐였죠? 뭐 할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대단하신 거 맞지, 지금? 사업과 연관이 돼야 된다. 사업과 연관이 돼야 그세 가지. 된다는 건데,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주셨네요. 중간에 말을 시켜가지고 잊어버렸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기준점을 잘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점에 맞춰서 좀 쓰시면 되고, 그거 하실 때 좀 주관기관에다 물어보셔도 돼요. 예,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내가 좀 미숙해서 이제 잘 못 쓴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표자 인건비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신규 채용은 환영한다. 예, 신규로 인력 채용하는 건 환영한다. 그 다음에 기자재 같은 거 구입하는 거는 예비, 초창 뭐 이런 거 초기 뭐 제도전 이런 건 합니다. 예, 제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보관의 의무가 있어요. 사업을 그렇죠. 사업을 하는 동안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 이거를 잘 보관해서 사업에 쓸 거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 자산으로 돌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을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써라라는 어때서 기자재 구입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임차는 가능하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구입 비용 안 돼요. 이런 구입 뭐 자산화시 하는 거는 잘 안 됩니다. 네, 이런 건물 것들. 사고 땅 사는 거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런 거 안 되고, 그리고 가끔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들 이제 할 때, 내가 개발자야, 내가 VR을 잘 알아. 그래서 내가 개발할 거야 라고 사업계에서는 쭉 써놨는데, 그 사업비 자체에 외주 용역, VR에 대한 외주 용역이 막 90% 잡혀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안타깝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까 진솔도 말했다시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더라? 제프요? 제프요. 제프가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거, 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 부합하게. 설정인가요? 하셔야 됩니다. 이름 까먹은 척 하는 거? 제가 이름을 잘 못해요.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을 잘 못 못 외우더라고요. 못해요. 네. 오래 봤거든요. 명찰 달고 나오고 이제 앞으로 그걸 해야 네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 자금 소요 계획에 대해서 더 말해주실 분 있어요? 그 부분을 쓰는 거. 네. 없으신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업체 조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보시라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모든 기준을 다
꼼꼼히 제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견적이라는 게 이제 보통 비교 견적을 받잖아요. 그럼 업체 몇 군데 가능하다면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개발할 거 아웃소싱을 준다. 그럼 견적을 받아서 시세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기준이 이래서 이렇다고 나중에 그 근거를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지 찝찝함이 없잖아요. 대충 딴 데서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서 겐또로 하게 되면 뭐 이런 용어가 나왔네요. 예, 참 바람직하죠. 그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예. 일본어는 저희 사장님 예.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삐삐라고 개인적인 의견. 삐삐라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편집하기 힘들어서 그냥 나갈 건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말투예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뭐 위시캣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네네네. 프리랜서들에게 그 개발을 의뢰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맞아요. 업체가 그런 거는. 그쪽 그 전문 분야로 내가 개발을 의뢰하고자 했다면 개발 쪽으로 이렇게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진 그런 업체들만 허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꼭꼭 모든 사업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게 비용 계산하기가 좀 막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돈 얘기하는 거 되게 좀 저하는 이런 게 있어서 이거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예, 그리고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찾아보면 기준만 나와요. 어떤 기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그냥 결국에 그거예요. 우선 기준 한번 읽어보고 편하게 그냥 쓰시면 돼요. 우선 쓰시고 모르면은 매니저한테 물어봐도 네네네. 그 지원기관의 맞아요. 매니저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뭐 쓰시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네.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갑작스럽게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요약을 한번 안 하는 느낌으로. 합니다. 예, 제가 했어. 오케이. 네. 다 했어. 했어요? 했잖아요, 지금. 네. 네, 곰곰은 확인하시고. 오늘 카메라 사정 때문에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원래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정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